여러분의 계좌는 아직도 파란불이십니까? 저희가 빨갛게 바꿔드리겠습니다. 손실극복 프로젝트 나 믿고 따라와. 오랜만에 살짝 늦었네. 약간 빠르네 이게. 너무 젊어요. 예. 네. 자, 오늘 시장 초반에 약간 변동성이 좀 있긴 했지만 그래도 끝에 가면 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진정이 되면서 오늘 상승 마감을 해줬습니다. 네, 그동안 정말 지칠 대로 지친 우리 투자자들에게 네. 너무나도 반가운 하루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전체적으로 또 상승 종목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말 그대로 정말 강한 시장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뭐 우리 시장의 또 하나의 축인 반도체 이쪽에서 좀 빠르게 좀 반응이 나왔다는 점이 참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에 더해서 뭐 우크라이나 재건, 뭐 사우디 관련된 내용들까지 해서 테마주들도 아직까지 뭐 그 밑에서 계속 빙글빙글 잘 돌아가고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오랜만에 나타난 시원한 상승에 앞으로의 대응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지금부터 저희만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토마토 투자자분의 박준현 운용형님,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또 이번 주를 잘 버텨낼 수 있는 또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바꿔드릴 수 있는 종목 진단 출발하겠습니다. 2시간 동안 종목 진단 이어지니까요. 네.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들 지금 바로 저희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팅창 열어두겠습니다.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요. 전화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시장 뭐 아까 전에 채팅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변동성 장이었는데 맞아요. 참 고생 많으셨고 어떻게 보면은 좌절, 절망 막 이렇게 하지만 해탈 막 이런 단어들이 많이 되고 맞아요.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매달려서 수익을 위해 뛰는 모습 응원합니다. 멋있습니다. 예. 네, 커피님께서는 오늘 지수가 올랐어도 또 내일 오른 만큼 떨어질까봐 무섭습니다. 학습 라고 효과입니다, 하셨고. 이게 다. 맞아요. 예. 월청님께서는 내일도 모레도 오늘만 같아라라고 또 응원해 주셨는데요. 그러게요.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 또 워낙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쵸.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분석만큼 확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궁금한 내용들 종목 상담 신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사전 접수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한 종목을 가지고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0321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LG화학입니다. 오늘 뭐 LG화학 장 막판에 마치 그 역전 홈런을 치듯이 올랐습니다. 네. 하지만 일봉으로 보게 되면 올라도 뭔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을 정도가 되는데요. 네. 65만 원에 사셨습니다. 아이고. 네, 지금 앞자리가 두 번 바뀌어서 49만 2천 원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고 네. 24%나 손실이 나고 계시고요. 39%의 비중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더 높을 때 사신 거예요. 70만 원에 초반에 매수를 하신 다음에 네. 7월에 조금 내려오니까 추가 매수를 하시면서 비중도 지금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2차 전지 이슈가 부각이 될 때 좋아 보이는데 해서 LG화학을 매수하셨다고 하는데요. LG화학 주가 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죠. 오늘의 반등이 좀 이어지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장기 투자를 고민하고 계시고요. 지금 이제 또 많이 내려왔으니까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건지 그쵸. 근데 이미 네. 비중이 40%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 좀 신중하게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리고요. 추가 매수 없더라도 조금 더 기다린다면 매수가 근처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지 궁금증 남겨주셨습니다. 네, 보니까 여러 가지 궁금증이 LG화학에 몰려 있는데요. 워낙에 많이 떨어졌거든요. 지금. 그러게 말입니다. 네. 이젠 조금 잘 갈 수 있을지 박준현 운용력부터 키워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키워드로 사업 구조 재편 과정이다 이렇게 좀 잡았습니다. 네, 자 재편이 되고 있다. 자 김민준 전문가는요? 네, 저는 2차 전지 이슈 플레이로 잡아봤습니다. 이슈 플레이. 자, 그럼 운영력부터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재편 과정이다. 이제 LG화학이 좀 더 성질이 좀 바뀌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배터리 좀 쪽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LG화학은 이제 화학 기업인데 화학 기업에서 이제 배터리 관련 소재에다가 그다음에 생명과학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뭐 생명과학 부분 자체는 매출액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뭐 크지 않으니까 결국은 석유화학 기업에서 2차 전지 관련 소재 쪽으로 특히 양극재와 관련된 쪽으로 재편하는 과정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석유화학 업황 자체를 관련 산업 자체를 좀 매각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산 단지에 있는 SM 섬유 원료 쪽에 만드는 쪽이죠. 그것도 좀 매각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쪽이고 여천 석유화학 단지 내에서도 석유화학 부분 자체를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매각을 하려고 있는 것 자체는 석유화학 업황 자체가 여전히 안 좋습니다. 경기 민감 섹터에서 경기가 안 좋아서 안 좋은 부분도 있지만은 구조적으로 중국이라든가 중동 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업황 산업 자체가 공급 과잉 상태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회복이 된다 한다 하더라도 관련 석유화학 쪽에서 의미 있게 성장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그래서 회사 같은 경우는 석유화학 부분을 좀 포기를 하고 2차 전지 소재 산업과 관련된 성장성이 있는 그쪽에 사업에 좀 집중을 좀 하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주가 자체는 구조조정 재편 과정이라고 제가 보고 있는 이유 자체가 LG화학 주가가 오늘 장중에 신저가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차트 보면 롯데케미칼은 오늘 신저가 나왔습니다. 석유화학 업황이 그만큼 안 좋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LG화학 현재 주가 자체는 석유화학 주가로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업종 자체가 아니면 여전히 이 회사 실적 자체는 매출액 자체는 석유화학 쪽이거든요. 회사가 지금 실적이 지금 아직 그 3분기 실적 발표를 안 했는데 대충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실적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영업이익이 아마 7,200억 대 정도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LG화학의 3분기 가이던스 기준에 연결 기준에 영업이익은 8천억을 못 넘어갈 거라는 전망입니다. 8천억. 그러면 석유화학 업황 쪽에서 이익이 나는 것 자체가 얼마라는 걸 대충 짐작이 가죠. 그렇죠. 700억 내지는 800억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다른 부분 자체는 적자 부분이라는 거죠. 거의 적자 수준이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롯데케미칼도 거의 뭐 적자 나온다고 좀 볼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주가 자체, LG화학 주가 자체는 석유화학 업황이 좋아져야지 함께 LG 에너지 솔루션 연결 기준과 관련된 지분법 이익이 좀 지분 이익 자체가 증가되면 실적이 증가될 건데 대체로 석유화학 업황 자체가 안 좋아서 2025년도까지 추정 실적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2025년도에 지금 LG화학의 추정 실적이 얼마냐면 매출액이 약 80조 원 정도 언저리 정도 잡혀져 있을 겁니다. 매출액이 연결 기준으로 보시게 되게 되면 연결 기준으로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연간 나이로 보시게 되면 86조 원 잡혀져 있거든요. 올해 58조 원인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올해 매출 전망이 35조 원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올해 LG화학이 지금 가이던스로 2조 9천억 잡혀져 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2조 5천억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석유화학 부분에서 4천억밖에 이익이 안 난다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추정을 해봤더니 그리고 2025년도 간다 한다 하더라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2025년도에 지금 영업이익이 7조 원대 좀 잡혀져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근데 지금 LG화학이 연결 기준에서 8조 원이거든요. 2025년도도 화학분 이익이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LG화학은 결국은 지금 석유화학 업황이 함께 좋아져야지 함께 덩달아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건데 현재 주가 자체는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가 연결로 반영돼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 결국은 석유화학 업황 자체가 당장 좋아지지 않는 전망이기 때문에 좋아진다 한다 하더라도 빠르게 좋아지지 않는 쪽이니까 결국은 이 회사가 나가고 있는 EV 소재와 관련해 가지고 양극재 사업 쪽에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진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도요타와도 약 2조 8천억 규모의 양극재 공급 계약을 좀 체결을 했거든요. 이쪽에서 성과가 좀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즉 양극재 함께 간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회사 자체가 좀 나쁘지 않은 것 자체가 다른 기업에 비해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지분을 81.8% 정도 갖고 있거든요. 지분을 결국 팔 겁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자금 조달을 시장에서 매각은 못하지만 교환사채인가요?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성장하는 산업 쪽에서 주주들한테 굳이 돈을 안 빌려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LG화학 주주들한테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LG화학이 이제 안으로 좀 바뀌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본업에서 새로운 사업 쪽으로 계속 옮겨가고 있다라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자, 이번엔 김민준 전문가입니다. 2차 전지 이슈 플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뭐 이슈 있을 때만 움직였다 뭐 이렇게 해석해야 되나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올해 이제 상승분이 나갈 때 4월에 85만 원 찍었었거든요. 네, 네. 그러면 LG화학이 이제 여러 가지 사업 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뭐 생명공학도 있고 화학 부분도 있고요. 소재 파트도 있고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2차 전지 부분도 있겠죠. 네. 그러면 화학 쪽에 관해서는 실적이 좋았느냐? 전혀 좋지 않았죠. 안 좋군요. 그렇죠. 화학적인 부분은
결코 85만 원까지 상승 동력이 되지 못했다. 그러면 2차 전지 부분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렇죠. 또 LG 에너지 솔루션. 여기에 대한 실적도 있었지만 역시나 이슈가 좀 많이 되면서 상당히 폭발적으로 주가가 좀 가지 않았나 시가총액에 비해서. 그리고 사실 그 4월 이후에도 눌림목에 단기 반등이 한 번 있었습니다. 70한 7만 원대까지 갔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계속 우하향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제 이 사태가 벌어진 게 늘 말하지만 그 2차 전지 파트는 네. 규모의 성장은 또 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단지 이제 실적 부분이 좀 삐걱거렸던 부분인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사람 누구나 이제 인지 부조화를 좀 갖고 있거든요. 주식시장의 인지 부조화가 좀 격하게 일어났던 부분인 것 같고요. 우리가 LG화학을 바라볼 때 2차 전지만을 바라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이슈 플레이와 2차 전지에 대한 LG화학의 그 실적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서 올라갔는데 결국은 다른 파트들이 좀 받쳐지지 않고 이 이슈의 모멘텀이 광기가 좀 식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판단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 신도사님 지금은 질문지를 보게 되면 중점적인 게 두 가지를 질문하셨어요. 우선 첫 번째는 장기 투자가 가능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린 것 같아요. 규모의 성장을 해가기 때문에 장기 괜찮다는 장기는 얘기죠. 괜찮습니다. 그래서 네. 걱정할 부분이 없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 이슈에 대한 모멘텀이 단기적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냐. 이슈 플레이를 한 거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는 좀 불가능해 보이고요. 일단 화학 사업이 적자를 계속 지속할 거고요. 2차 전지 지금 모멘텀이 좀 약화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궁극적 이야기 보면 이제 양극재가 결국은 EV 판매로 이어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가 좀 부진하다는 거. 그러니까 전기차가 잘 팔린다. 막 그렇죠. 이래야지 좋은 예, 건데. 뉴스에서 막 유럽에서 전기차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이고 전기차 보조금도 막 준다더라. 없어서 못 팔고. 네, 이래야 이런 되는데. 내용이 아니고 그러면 또 이제 ASP 하락, 평균 단가 하락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네. 수익성이 약화되는 구조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LG화학이 올해 제가 봤을 때는 2분기 기준 대비에는 실제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저는 가이던스만큼 안 나온다고 보여지고요. 전년 동기 기준으로는 확실히 실적이 좀 줄어들 겁니다. 안 좋네요. 네, 전년 동기에는 확실히 좋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이 소재에 대한 단기 불확실성이 예. 결국 이슈 플레이가 됐던 부분이 저는 아직도 제거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제 장기 투자 관점은 여전히 유효하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게 김민준 전문가가 생각하는 장기라는 거는 기간은 얼마나 생각하세요?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제시를 할 때 단기로 제시를 하는 파트들은 있지만 그런 경우들은 보통 손절가를 제시하면서 이탈시킵니다. 편입 종목에서. 근데 장기는 보통 1년 동안에 어느 정도 갈 수 있구나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 기준이군요. 네, LG화학은 평균적으로 보통 80만 원 제시를 했거든요. 올해는 그런 그 주가 언저리까지 목표가는 갔다 왔어요.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그 이슈 플레이에 의한 모멘텀 동력이 좀 상실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군요.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주가가 좀 떨어지고 나서 보니까 좀 확증 편향 같은 게 없어졌거든요. 지금 사실은 우리가 지금은 상대를 좀 존중하면서 실체를 좀 바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2차 전지 그 바람이 불었던 강렬한 모멘텀 바람이 다시는 올해는 연말을 좀 바라봤을 때 오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LG화학에 대해서 앞으로 좀 두 분 모두 장기적인 관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포인트를 잡아주신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하지만 LG화학 지금 차트가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가고 있어서 네, 어제 오늘 이제 조금씩 반등이 나오면서 이제는 좀 바닥을 다진 건가? 다시 한번 좀 반등의 신호가 나오는 건가 좀 궁금하기는 한데 많으실 것 사실 또 같은데요. 이렇게 반등했다가 또 금방 또 꺾이거든요. 네. 다시 또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경우가 많아서 LG화학이 정말로 바닥을 다졌다라고 믿어도 되는 건지 이 바닥의 시그널 어떻게 잡을까요? 예, 결국은 뭐 대형주니까 그리고 2차 전지 쪽이고 지수 함께 봐야 되는데 오늘 장중에 장 초반 오늘 10시 11시인가요? 네. 지수가 급락이 한때 잠깐 나왔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깜짝 놀랐어요. 예, 저는 뭐 그때가 올해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저점 찍었다 보고 있는 쪽이거든요. 네. 제가 일요일 날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월요일 날 반등이 안 나오면 화요일 날 오늘 이제 급반등이 나올 거라고 그랬었는데 저도 아침에 딱 그렇게 맞았네요. 얘기해놓고 아침에 떨어지니까 상당히 좀 당황스러웠어요. 안 올릴까 봐. 다음 주 일요일 날 또 공개 방송하는데 또 이거 큰일 났네. 무슨 말이야 어떻게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반등 나오기 위해서는 낙폭과도 최근에 시장 하락을 이끌었던 게 네. 반도체는 아니고 2차 전지였지 않습니까? 2차 전지가 반등이 나와야 지수 바닥이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되든 간에 업황 자체는 네, 최근에 업황 자체는 문제를 갖는데 최근에 실적도 안 좋고 여러 가지 테슬라 실적이라든가 양극재 판가 하락이라든가 그런 어떤 부분에 떨어졌으니까 그렇게 본다면 LG화학 주가도 바닥이 좀 나왔다는 쪽이고요. 그다음에
LG화학이 지금 시가총액이 30조 원대거든요. 네.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 지금 시가총액 100조 원대지 않습니까? 81.8% 지분 갖고 있으니까 지분 가치가 80조 원입니다. 80조 원이고 저는 LG에너지솔루션보다 LG화학이 더 안정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 자체가 네.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은 실적 자체가 상향 조정될 근거가 상당히 더 많아요. LG에너지솔루션은 이미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된 어떤 부분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많이 저는 반영이 됐다고 봐요. 그럼 상승 모멘텀이 좀 적다는 거네요, 네.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제가 아까 이제 실적을 LG화학 실적 제가 전망을 해줬지 않습니까? 네. LG 에너지 솔루션을 어떻게 되든 간에 연결로 80%를 반영을 하잖아요.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이라든가 당기순이익은 80%만큼. 네. 근데 제가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LG화학이 2025년도, 왜냐하면 2차 전지는 대충 2025년도를 보니까 매출액 단위가 86조 원이에요. 여기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당연히 반영이 됐겠죠. 86조 원에. 얼마가 반영이 되냐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2025년도에 60조 원이에요. 그러면 LG화학의 2025년 나머지 26조 원은 뭐예요? 양극재라든가 석유화학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보시면 LG 에너지 솔루션 2025년도 영업이익이 7조 9천억, 약 8조 원 정도 잡혀져 있잖아요. 네. 그러면 보시면 LG화학은 얼마 잡혀져 있느냐? LG화학이 7조 9,999 똑같이 잡혀져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되죠. LG 에너지 솔루션만 지금 연결로 반영이 돼 있잖아요, 영업이익이. 네. 그렇죠. 다른 석유화학 부분이라든가 양극재 부분 자체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하나도 안 반영돼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잘못됐죠. 이게 가이던스가 잘못된 거죠. 제가 여기서 최소한 20% 정도는, 왜냐하면 석유화학 업황이 2025년도에 LG화학이 석유화학 업황이 좋을 때 평균적으로 영업이익 못 나와도 2조 원대 3조 원 나왔습니다. 여기다 양극재 부분 5천에서 1조 원 정도 이익 날 가능성이 크거든요.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3조 원 정도를 플러스 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엔. 그러면 현재 가이던스가 2025년에 8조 원 정도 잡혀져 있는데 제가 보기엔 최소한 10조 원이에요. 그럼 네. 단기순이익은 지금 5조 원 잡혀져 있는 7조 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5조 원 기준으로 본다 한다 하더라도 2025년도에 LG화학의 주당 PER은 7배입니다. 대충 2조 원만 추가한다 한다 하더라도 제가 PER 단위로 5배 가까이 떨어져요. 그러면 LG에너지 솔루션은 2025년도에 전망치로 따지면 PER 단위로 최근에 주가 떨어졌지만은 21배입니다. LG화학은 5배예요. 당연히 저는 LG에너지 솔루션보다 LG화학 투자가 장기적으로 더 유리하다. 그런 관점. 그다음에 소재 쪽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배터리보다 더 안정성이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을 본다 한다면 LG화학 주가 자체는 지금 충분히 바닥이 저는 개인적으로 나왔다. 그런 쪽을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데 그러면 LG화학 구체적인 가격 전략 좀 짜주세요. 예, 일단은 이분이 상당히 높게 사셨어요. 맞아요. 물타기 하더라도 지금 65만 원대 사셨는데 일단 비중이 많기는 많은데 40%여서 추가 매수 좀 보내드리기 좀 그러네요. 40% 정도. 일단 좀 보유세를 많죠. 다시 들고 싶고요. 네. 들고 싶고 일단은 목표 주가는 제가 좀 중장기적인 LG화학 사신 분들은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많거든요. 우량주이기 이분도 때문에. 그러실 그래서 것 제가 같아요. 예. 목표 주가를 조금 나눴어요. 아. 올해는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왜냐하면 양극재 이 종목의 주가 상승 모멘텀은 양극재입니다. 앞서 소기학 쪽은 비전이 없어요. 올라갈. 앞서 LG에너지 솔루션 시적 좋았어도 못 갔지 않습니까? 그럼 이 종목 가기 위해서는 양극재 가격의 평가 상승인데 양극재가 올해 안에는 반등하기 쉽지 않아요. 4분기 때는 3분기 때는 시장이 괜찮을 겁니다. 낙폭과 대 반등이라는 거죠. 내년도 가야지. 현재 리튬 가격이 지금 거의 최저치거든요. 다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야 좀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낙폭과 대 반등 목표 주가 그래서 56만 원 정도가 현실적인 것 같고요. 현재 올해 시장 자체가요. 지난 8월, 9월 중순 때 FMC 전에 고점이었던 그 가격대를 일단 보시고 그다음에 내년도로 본다 한다면 이 종목은 최소한 80만 원 정도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손절 가격은 제시해도 않겠습니다. 네. 네. 올해 두 달 정도 남았거든요. 좀만 버티셔가지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세상에 앞자리가 5에서 8로 바뀌는데 저 같으면 버틸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다음 김민준 전문가께 궁금한 거는 이제 2차 전지주는 모든 개미 투자자분들에게는 굉장히 관심사인데 중요한 건 이제 반등 시그널이라는 게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거냐. 다들 말이 많아가지고 좀 궁금한데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쪽으로 좀 기준을 잡고 계세요? 요즘은 상당히 경력을 많이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요? 참 아이러니한 게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나니까 옛날엔 뭐라고 했잖아요. 예, 굉장히 많이들 시청자분들에게 또 오래 충원을 사실 뻔했어요. 예, 되게. 충원을 예, 올렸죠. 많이 오래 사실 근데 뻔했어요.
결국 제가 맞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시청자분들이 항상 광기를 좀 이용해야 되지 광기 이용 당하면 안 돼요. 근데 그 대부분 이용 당하잖아요. 네. 이용을 당하는 개미들이 90%고 이용하는 개미가 10%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식시장의 승자는 늘 소수. 이거는 변함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네. 저는 2차 전지의 성장성이나 그 장밋빛 미래 전망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을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이거는 구조적으로 성장을 하는 섹터다. 상당히 보고 있고 저는 박준현님하고 좀 다르게 저도 일요일날 공개 방송은 저는 수요일날 반등이 나올 거다 이렇게 봤어요. 아, 그렇군요. 네, 오늘까지는 반대 매매가 좀 더 지속될 거다 했는데 오전에 이제 급락으로 갔던 부분이 2차 전지에 제가 봤을 때는 신용 반대 매매가 좀 진행됐던 부분이에요. 그게 딱 해소되면서 올라간 거고.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 신용장고 18조 5천억 원을 좀 봤었는데 살짝 어제부터 밀리면서 수급이 이제 딱 내려가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왔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하방 경직성은 지수가 확보가 됐는데 2차 전지가 지난번처럼 그 주도주가 지금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에서 선순위로 1순위로 올라설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그렇군요. 자원정보 시스템으로 들어가 보더라도 리튬 가격의 4분기에는 단기 반등세로 나와 있어요. 네. 근데 내년 내내 리튬 가격이 하락으로 좀 돼 있고요. 그러면 이제 판가 이 부분이 상당히 발목을 좀 잡을 테고. 떨어지겠죠.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판매 대수가 어찌 됐건 지금 따라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2차 전지의 우호적인 환경보다는 좀 악재적인 환경이 조금 더 많고 단기적으로는 이 소나기에 관해서는 올해 지금 네. 이제 2달 이건 앵커님 말씀대로 2달 남았는데 뭐 배당 위주로 줘도 편성이 되고 대주주 양도소득세도 텐데 올라가겠느냐 쉽지가 않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 2차 전지를 시장에서는 이런 건전한 게 좀 필요합니다. 상대를 또 존중해 가면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느끼시겠지만 네. 좀 2차 전지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성장을 좀 해가는데 이제 본인들이 이제 좀 급했다. 이런 부분도 인정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LG 에너지 솔루션보다는 이분의 오늘 상담을 받으면서 이런 생각을 저도 했거든요. 아, 이분이 기술적인 매매 부분을 보고 들어갔지만 밸류나 네. 실적 부분이나 이런 걸 다 가미하셨을 것 같아요. LG화학이 지금도 11배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그 2차 전지 종목들이 뭐 2025년이 아니고 사실은 뭐 2027년 2030년까지 100만 통 생산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그건 검증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저는 2차 전지에 대한 하방 경직성 확보는 됐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추세 반등까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단기 반등, 과대 낙폭에 따른 단기 반등으로 보여지고 네. 저도 LG 화학에 대해서 가격 전략을 좀 제시드리겠는데요. 예. 장기는 저도 내년 가게 되면 80만 원 정도까지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교환사채 부분에 관해서 지분 매각을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건 이제 미지의 영역으로 좀 남아 있고 저는 그래서 단기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단기 관점에서 이제 사실은 그 기술적인 부분을 좀 참고했을 때는 추가 매수 영역이 맞아요. 근데 저는 기술적인 게 그렇게 우위에 두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네. 연말도 다가오고 하는데 굳이 여기서 비중을 더 늘릴 필요가 있겠느냐. 정말 2차 전지의 성장성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럴 거면 좀 장비 이런 종목들 다른 좀 섹터 반도체나 여유 자금이 있으시다면 좀 선회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많이 얘기를 해주셨죠, 이렇게 종목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래서 저는 손절가 제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2차 전지에 관해서 아직까지 그 하방 경직성이 그 확보가 됐지만 네. 추세 반등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념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뭐 이제 손절가 42만 원 제시도록 하고요. 네. 역시나 뭐 손절보다는 비중 좀 축소가 되겠죠. 그렇죠. 유연하게. 그 다음에 단기 반등 목표가는 저도 처음에 56만 원인데 저는 힘을 조금 더 썼습니다. 네. 그래도 LG화학 배당 조금 주니까. 네. 그리고 이제 하반기 내년 가면 화학도 좀 살아나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기 반등 목표가는 61만 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로 가면 전문가님도 80만 원 보세요? 저는 솔직히 80만 원 이상 보고 이상 있습니다. 봐요? 왜냐하면 그 LG화학을 바라봤을 때 네네. 화학 소재가 안 좋았는데 이 부분도 좋아질 것이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강력한 캐시카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LG화학은 배터리 셀 업체도 아니고 소재 파트를 또 갖고 있기 때문에 판가 하락 부분이 조금 리튬 가격이나 니켈 가격들이 상승으로 좀 이어지게 된다면 네. 좋은 국면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주 깔끔하게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LG화학과 관련해서 두 분의 의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두 분 다 길게 보면 좋다고 하시네요. 예, 보유 의견 공통적으로 나왔고요. 우선 박준현 운용력께서는 목표가를 나눠주셨습니다. 우선 올해 안에 목표가는 56만 원. 그리고 내년을 봤을 때는 80 또는 88만 원 이렇게 손절가는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김민준 전문가 역시 장기적으로도 봐도 긍정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셨고요. 하지만 우선 상황상 단기부터 좀 말씀드리자면 목표가 61만 원, 물론 내년이 되면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관점이시고 손절가는 42만 원 제시하셨습니다.
네, 나만 믿고 따라와 스피드 종목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두 분과 함께 빠르고 정확한 진단 도와드리고요. 전화상담 02-325-8200번, 325-8200번도 열어줄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LG화학대 잔질문을 하도 해가지고 빨리빨리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스피드하게 가시죠. 예, 네. 첫 번째 종목은요, 삼부토건입니다. 코코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고 네. 3,000원대 사셨어요. 3,030원에 10% 이렇게 담으셨는데 3,000원대 이후로 계속 내려가서 지금은 깨진 상태죠. 오늘 또 2,400원까지 내려갔다가 와, 다행히 또 오늘 살아났네요. 양봉으로 좀 전환은 되면서 맞췄습니다. 뭐 재건과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에 대한 모멘텀들 있을 것 같은데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삼부토건은 전망은 괜찮지 않습니까? 예, 뭐 일단 재료가 살아있으니까 예, 예. 어디까지나 재료가 살아있을 동안은 계속 쉽게 꺾이지는 않는다고 좀 봐야 되겠죠. 또 한번 재료가 터지면 오늘처럼 뭐 12%, 15% 어떨 때는 20% 정도까지 올라가니까 네. 예, 거의 한 달 동안 20%, 30% 빠졌다가 한번 재료 나오면 회복이 좀 되거든요. 그러네요. 일단은 이거 이제 현재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사우디 방문 중에 있는데 네. 일단은 거기에서 약간 또 재건 관련 이슈가 좀 부각이 좀 된 것 같아요. 이 종목은 본래 이제 삼부토건은 본래 해외 쪽에 회사가 수주 활동이 없던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 우리 정부가 지금 그쪽에 적극적으로 지금 재건 사업에 나서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가 이게 삼부토건이고 실질적으로 삼부토건도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 그러면 가장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부각된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만약에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은 끝나는 시점이 저는 무조건 고점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회사가 진출해가지고 예.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거의 극히 제한적입니다. 매도 타이밍 딱 나왔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매도 타임이 나와 있어요. 네. 언제 나올지 모르는 쪽이니까 그때까지는 재료가 살아 있는 거죠. 예. 그때 이제 전쟁 끝나면 한번 급등이 나와서 그 전후가 저는 꼭지라고 좀 보고 있는 쪽인데 왜냐하면 이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삼부토건 매매하신 분은. 회사 본질적인 가치가 얼마냐? 회사 시가총액이 5,800억, 자본금이 1,000억이거든요. 1,000억, 자본금이 2,000억입니다. 1,000억이 아니라 액면가 1,000원짜리 회사예요. 대부분 국내 건설 회사들이 대우건설이나 다른 종목들이 액면가 5,000원짜리예요. 다 건설주는. 근데 회사는 액면가 1,000원짜리예요. 그리고 시가총액 5,800억입니다. 3배 올라와 있네요. 이 회사는 제가 본질적인 가치를 얼마짜리로 평가를 하냐면 건설주로 따지면 이 회사가 지금 자본 총계가 2,000억이거든요. 그리고 적자난 회사가 작년도 700억 적자났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딱 1,000억이 적당합니다. 1,000억이 적당하면 이 회사 발행주식수가 2억 주잖아요. 그럼 곱하기 5 하게 되면 500원이 적정 가격이에요. 그럼 지금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500원? 지금 한 6배 가까이 그럼 높게 평가. 7배 정도. 7배 정도. 네. 왜냐하면 그게 건설주 지금 우량 건설사들의 PBR이 0.3배, 0.4배입니다. 예. 근데 이 회사 자본 총계가 2,000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2,000억에 1,000억 곱하면 딱 이 회사 적정 가격이에요. 건설 상대가지지. 그것도 비싸거든요. 근데 이 회사 토목공사라 그런 또 부분도 있다는 전제하에 그래서 회사 주가는 500원짜리다. 차트로 보면 회사가 이제 과거에 380원까지 내려왔어요. 380원 정도까지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대체로 회사 주가가 이제 그 정도까지 떨어지지 않겠죠. 왜냐하면 개인 투자가들이 저처럼 이게 모르는 사람은 주가가 1,000원짜리 싹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액면가 1,000원짜리인지 모르고 곱하기 5 해야 되는데 알면 알죠. 그걸 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손절은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런 관점이고요.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단기적으로 저점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돼요. 오늘 뭐 반등이 나왔지만 이 가격이 지난 그 8월 6월 달에 급등이 나왔던 단계고 그런 반등이 얼마냐? 이거는 여기를 현재로 이 재료 자체가 뭐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에서 나온 약간 사우디 재건 프로젝트 관련된 부분이 이슈가 좀 된 거니까 네옴시티라든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료가 약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이 된다 한다면 이제 그때 주가가 이제 뭐 4,000원이라도 넘어갈 수 있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이게 매물층이거든요. 이게 매물층 가격이 3,300원입니다. 3,300원 현재로 봐서는 이 가격에서 오늘 딱 저항을 받았거든요. 네. 8월 중순 때 이탈했던 가격이 오늘 딱 22동 평균선에 딱 저항을 딱 받고 밀려버렸거든요. 22평선이 오늘 딱 3,004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딱 저항을 받았는데 오늘 고점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아직 재료가 살아있으니까 크게 보지 마시고 일단 개인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이 된다 한다면 뭐 4,000원 이상은 오버슈팅이 좀 나올 수는 있겠죠. 현재로 봐서는 현재 3,000원대 정도가 저항선인 것 같고요. 올라간다 한다 하더라도 3,400원 정도가 단기적으로 고점이 나오고 그다음에 다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종식이 좀 되면 그때 한번 오버슈팅이 좀 나오면서 그때 저가가 이 종목은
좀 이제는 시장에서 관심이 멀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목표가를 대략 한 뭐 3,500원 이상으로 잡으면 되나요? 예, 이 정도에 3,3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300원. 3,3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오늘 약간 좀 고점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되고 대신 저점도 충분히 좀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보니까 너 내용 중에서도 푸틴 그 건강 이상설 뭐 이런 거 나와가지고 네. 침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그래도 아직 심정지에서 헤어는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전쟁이 끝났을 때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좀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목표가 3,300원입니다. 네, 다음 상담입니다. 배송희님 잘 오셨고요. 메디톡스 진단 도와드릴게요. 매수가는 22만 1,000원이고요. 비중 10% 가지고 계십니다. 메디톡스도 오늘 반등이 나오면서 21만 1,000원까지 올라왔는데 올해 들어서 30만 원대 고점 찍고서는 또 가파르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네요. 다시 한번 제자리 흐름을 지켜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메디톡스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주가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자금이 좀 있으셨나 봐요. 아니면 그 제약바의 이제 조정 폭을 좀 기다렸나 신 것 같아요. 네. 잘 하셨고요. 올해 메디톡스도 상승폭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우선 메디톡스 아주면 이제 뭐 보톨리눔 톡신 A형 문제도 있고 또 악재적인 소식은 6월이죠. 여름 쪽에 임직원들도 뭐 불구속 기소한다 이런 내용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메디톡스에 끊이지 않는 소송건들. 맞아요. 네. 근데 뭐 보톡스 쪽에는 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맨날 대웅제약이랑 싸웠었잖아요. 네, 옛날에도. 서로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예. 어찌됐건 실적으로 좀 화답을 하고 코스메틱까지 좀 업황을 넓혀가면서 특히나 이제 요즘에 좀 우회 전략으로 중국 진출을 또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독특하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그 실적과 좀 맞물리면서 주가가 화답을 한 것 같아요. 실적이 영업이익률이 보니까 작년도 기준으로는 한 10%대? 올해 한 15%대? 내년에 지금 25%대 영업이익률이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녹록치 않은 회사입니다. 제약바이오 쪽에서 이제 보톡스 쪽에서 뭐 영업이익률이 좋은 기업들이 뭐 바이오 플러스 이런 기업들이 이제 45%대 예. 육박하는데요. 메디톡스도 지금 25%대면 결코 낮은 영업이익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력은 어느 정도 검증이 끝났다고 보여지고 지역적인 이제 소송건들이나 이런 건 있겠죠. 근데 거기까지 우리가 에너지를 쏟아가면서까지 주식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주가가 지금 눌림목 구간에 좀 내려와서 하반격 직성을 확보했고 네. 다시 한번 반등세를 쓸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좀 우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데 올해 제약바이오 공략할 때 소외주 쪽에서는 원티어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단지 제약바이오의 가장 그 치명적인 환경이 고금리 환경 여건이지 않습니까? 지금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고금리에서 빨리 동결로 가고 최저금리가 확정된 다음에 금리 인하가 주가가 이제 6개월 선반이니까 소식들이 들려오면 제약바이오는 더 우호적인 환경일 거예요. 그렇겠네요. 근데 중동 리스크 들려오고 예. 다시 뭐 물가 상승 간다, 유가 상승 간다. 그러면 금리 인상 다시 한번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소식들 나오니까 제약바이오 먼저 급락이 쫙 나와버려요. 그 루트로 가다. 네, 이렇게. 예, 예, 근데 가리는군요. 지금은 하반경 직성이 어느 정도 다 조정 받은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도. 네. 연말까지 이제 뭐 조금 편제가 달라지겠지만 뭐 단기 반등세는 저는 그래도 이루어질 것 같고 우리 시청자님의 투자 기간 확보인 것 같아요. 네. 한 11월까지 과대 낙폭 구간을 먹고 빠질까? 좀 내년까지 그냥 좀 끌고 가볼까? 이거는 이제 선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저는 내년 가면 더 실적 부분이 올라가기 때문에 좋은 환경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가는 더 내려갈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이제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중동 2단계 확전. 아이고. 이런 군부대 개입. 네, 여기는 또 알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모르죠, 아무도. 시청자분들한테 여기까지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쪽이에요. 여기에 대한 방향성을 저는 결정해서 알려드렸는데 네. 확전 안 된다. 미국의 패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운신의 폭이 적기 때문에 안 된다고 보는 쪽인데 신념의 문제는 알 수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메디톡스 단기 반등 목표가 먼저 제시하겠습니다. 손절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단기 반등 목표가 27만 원까지 반등 목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목표가 27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내년까지 봤을 때는 지금 바닥도 어느 정도 다져가고 실적으로 인해서 주가 기대되는 부분인데요. 외부적인 리스크가 존재한다라는 점은 염두에 두시고 목표가 대응으로 수익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쟁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왜 이렇게 싸우는 정말 거야?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싶어도 그냥 제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싸우는 거거든요, 사실은. 정말 이렇게 변수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GI 이노베이션입니다. GI 이노베이션.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19,100원에 20%입니다. 네. 자, GI 이노베이션 어떤 부분 보고 사신 겁니까?
이건 저 지금 공부를 좀 해가지고요. 예, 예. GI 101 면역 항암제하고 GI 301 알러지 치료제하고 얘네 GI 스마트라고 플랫폼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지난번에 샀다가 좀 잘 팔고 나와서 이번에 좀 했는데 예. 근데 한번 물 탔는데도 지금 또 물려가지고요. 그렇군요. 자, 근데 요번에 이번에 일본 수출했는데도 네. 한 3천억짜리 했는데 그날 막 거의 연봉이 한 20% 이상 떨어지더라고요. 그날 뉴스 나고 그래서 네. 무슨 다른 악재가 있나 해서 한번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부 많이 하셨고 추가 악재 혹시 체크 안 된 건 있나 그것 때문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박준현 운용력 연결해 드릴 테니까 한번 분석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종목이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네. 3월달에 상장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예사 혹시 이제 상장된 이슈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 자체가 그 수급이잖아요, 그죠? 보호이수 네. 물량이라든가 체크해 보셨어요? 보호예수요? 예. 3개월, 6개월 원래 이제 그런 물량들이 네네. 나오잖아요, 그죠? 네네네네. 그러면 이제 3월달에 상장됐으니까 9월달 이후에 물량이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물량도 최근에 주가 하락에 영향을 좀 받은 게 아닌가 제가 좀 찾지는 못했는데 보호이수 물량 자체를 그리고 저는 앞서 이제 우리 회원님이 잘 알고 좀 매매하신 것 같아요. 예사 주요 제품 자체가 면역 항암제하고 그다음에 알레르기 뭐 치료제가 핵심이잖아요. 예사도 네. 과거에 보니까 기술 수출도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술력은 네, 제가 네, 보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제품들이 다 임상 1단계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임상 1단계 일부는 후보 물질 단계고 임상 1단계라는 자체는 실패할 확률도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죠? 그 기술 수출한 것 자체도 임상이 1상에서 통과도 2상 내지는 3상 가서 제품이 성공한다는 전제 하에 받는 거잖아요. 대체적으로. 예, 그렇죠? 대부분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렇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이 리스크가 있다는 측면이고 그다음에 앞서 제가 이제 보호이수 물량을 제가 물어봤던 이유 자체가 예사 대주주가 지분율이 몇 프로인 줄 아세요? 그것까지 생각 안 해보셨죠? 대주주가 50% 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대주주가 50% 넘는다고요? 네. 아니던데요. 최대주주 본인이 보니까 장 누군가라는 분이 6.8%고 전체적으로 특수 관계인까지 포함하니까 11%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아닌가요? 제가 잘못 봤나요? 그냥 거기 제가 반은 다 못 봤고요. 그냥 현황 누구 장 누구의 52명. 제가 조금 전에 들어볼 때는 대주주 특수 관계인 지분율이 11%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이 회사가 신약 개발이라든가 면역 항암제 같은 게 상당히 큰 기술인데 네. 정말로 이 회사가 기술력 있고 성공할 가능성이 있으면 내가 대표이사예요. 지분율 11%면 엄청 적거든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적습니다. 자신감이 있으면 더 산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코스닥 기업들 대주주 지분율이 좋은 회사들은 평균 20, 30%예요. 1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나 이제 체크 포인트가 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런 것들 면역 항암제에서 저도 모릅니다. 개발에 성공할지. 근데 정말 쉽지가 않아요. 최근에 이제 오스코텍이라는 회사가 주가 급락 나왔지 않습니까? 얀센의 유한양을 통해 수출한 거. 예사도 유한양을 통해서 기술 수출한 거 있죠? 하나 넘겨준 거. 네, 그 GI 그렇죠. GI 301. 네. 그것 때문에 이 정도 떨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스코텍이라는 회사 자체가 2015년, 16년도에 폐암 치료제를 개발해가지고 유한양행한테 넘긴 거지 않습니까? 유한양행이 대신 얀센한테 또 넘겼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제외하고 넘긴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유한양행 얀센에서 받은 로얄티의 얼마를 또 유한양이 받고 수취하고 일정 부분을 오스코텍이 수취한 건데 그 자체가 이번에 틀어져 주가 떨어진 거거든요.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저는 상당히 성공 가능성을 좀 높게 봤던 건데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2015년도 건이에요, 그게. 근데 오늘 그 때문에 최근에 유한양의 오스코텍이 엊그제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 영향도 아마 GI 베너션도 유한양행에 그런 수출을 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았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것 좀 하고 다만 회사는 좀 긍정적 부분이 있어요. 앞서 다른 신약 개발 회사와 달리 기술 수출을 받으면서 현재 내년도에 그 기술 로열티가 좀 들어오나요? 올해요? 내년도에요. 내년도에 좀 들어올 것 같은데. 내년도에 뭐 네. 지금 전망으로 따지면 이거는 믿어서는 안 된다 보는데 일단은 로열티 자체 일시적이니까 내년도 1,000억 정도 잡혀져 있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670억 적자, 2021년도 1,500억 적자, 작년도 800억 적자, 올해 700억 적자. 너무 적자폭이 큽니다. 근데 대신 예상은 올해 IPO를 통해서 돈을 조달했으니까 네. 그래 자본이 1,000억이에요. 근데 내년도 돈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중 나올 수 있겠죠. 네, 증자 나올 수 있죠. 그렇죠?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현재 봐서는. 그래서 내년도 로열티 자체는 좀 그런 것들이 유동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돈이 안 들어오면 예산은 거의 자본 잠식
내년도는 아니지만 내후년도 자본 잠식이면 예산은 또 주주들을 대상으로 증자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전환사채라든가 신주 인수권부 발행을 통해서 증자를 하겠죠. 이제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개인적으로 장기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쪽이고요. 일단 차트를 좀 보도록 할 건데 일단 최근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떨어진 것 같은데 일단은 16,000원대가 지난 7월 달에 저점이었기 때문에 그 약간 여유는 있기는 한데 일단은 최근에 그런 어떤 유한양행 오스코텍이라든가 그런 어떤 부분도 있어가지고 주가가 의미 있게 이 종목도 관련이 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등 나오기 이제 어려울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일단은 16,000원대 정도는 우리 청자님이 뭐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이 부분에 저는 제약 바이오대 잘 모르거든요. 일단 제가 기본적 분석 가지고 좀 말씀 좀 드리는 거니까 네. 또 바이오 제약과 기본적 분석까지 통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렇죠. 다 앞서 이제 그런 제가 경험적인 지표까지 곁들여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일단은 16,000원대는 지지가 된다 한다면 조금 우리 시청자님이 그래도 높게 사지는 않으셨어요. 그렇죠? 높게 사지는 않으시고. 네, 그래서 높게 사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이제 19,000원대 거래량이 많이 됐지만은 아마 21,200원 정도까지는 이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겠냐. 현재 시장 여건 자체가 워낙 안 좋은 상태니까. 그래서 목표 수익만 조금 짧게 잡고 21,200원 정도를 목표 주가를 염두에 두시고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 정도로만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말씀하시죠. 네. 최근 여기 한 진짜 며칠 동안이 진짜 거의 한 40% 빠졌거든요. 네. 고점들이. 네. 상당한 악재가 있나 이제 오스코텍과 관련된 아까부터 예사도 유한양행을 통해 가지고 이게 오스코텍이 유한양을 통해 가지고 기술 이전. 기술 이전을 했거든요. 예사도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유한양과 관련된 부분도 영향을 좀 받았던 게 아닌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선은 16,000원 지지되는 거 체크해 보셔야 되고 21,000원에서 22,000원 목표가입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는 아니라고 하니까 한번 투자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결되셨죠? 네,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아 이노베이션이었습니다. 네, 예. 이렇게 또 연락 주시면 같이 고민하고 또 문제점을 찾아보고 해결책 전해드릴 테니까 많이 여러분들 공부하셨어요? 맞아요. 전화 네.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02-325-8200번 열어둘 거고요. 다음 상담은 진성TC 살펴봅니다. 월청님의 종목 1,1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0% 가지고 계시네요. 오늘 1,45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최근에 좀 매수를 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저점 9,800원 찍고 또 오늘까지도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는데요. 네. 시청자님께서 수익을 조금 더 키워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진성TC 이제 바닥을 찍은 건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매수하신 것 같고요. 고수시네요. 네, 오. 네, 고수를 네. 알아보는 것 같은데 고뇌의 흔적이 좀 보여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시청자분이 이걸 왜 매수했을까 그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기술적인 부분도 분명히 생각을 하셨을 거고요. 자금이 뭐 좀 있으셨겠죠. 그래서 이 이제 과대낙폭으로 갈 때 고수들은 분명히 먹잇값을 누릴 겁니다. 네. 어느 정도에서 하방 경직성이 좀 확보되면서 이제 반대 매매 물량들이 출회되고 다시 반등세가 나올 때 그리고 이제 어느 섹터로 들어갈까 또 고민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기계를 택했다는 것은 진성TC는 이제 업황이 이제 하부 주행체 롤러를 만드는 회사니까 DI 파워는 유압 실린더를 만드는 회사고 대표적인 이제 기계 관련된 종목 중에서 소형주 중에 두 종목이지 않습니까? 건설 장비 쪽. 특히 이제 포크레인 관련해 가지고는 그렇게 되면 또 네옴시티 이슈도 좀 봤을 것 같고 여기서 또 우크라이나 재건으로도 또 좀 생각을 한 것 같고 등등 여러 가지 모멘텀 기술적인 부분 그 다음에 밸류 진성TC의 밸류가 올해 2023년 실적 기준으로 7배 6배 정도입니다. 이 부분 그 다음에 실적이 그렇게 좀 확보가 안 되는 기업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받침이 되는 기업입니다. 물론 작년에 워낙 진성TC는 호실적을 썼기 때문에 올해 좀 가이던스가 낮아요. DI 파워는 1, 2분기 때 실적이 239억을 찍었었습니다. 네. 작년도보다 올해가 훨씬 좋아요. 벌써 넘어갑니다. 3분기 실적 나오면. 그래서 고민의 좀 흔적이 보이고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동의를 좀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시청자님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장기 투자나 이런 관점 아니거든요. 매매 관점인데 아주 삼박자 요소를 잘 보셨죠. 그러시군요. 네옴시티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모멘텀도 받아보겠다. 밸류도 측정했다. 어느 정도 실적 확보되는 기업도 했다. 기술적으로 하방 낙폭에 관해서 김인지 전문가는 동의할 수 있느냐. 이 진성TC 저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동의한다. 그래서 저는 네. 100점 만점에 이런 부분은 99점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관해서 이제 대외적인 악재나 종목의 이슈가 터져서 네. 떨어지는 것은 받아들여야죠.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기계가 아닌 그렇죠. 이상 그래서 어떻게 다 합니까? 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이 나에게 수익을 안겨주느냐 수익을 안 가지면 챙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등 목표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테마 중에서는 뭐 제약바이오가 소외 중에서 원픽. 테마 지금 형성된 부분은 뭐 중동 사우디 쪽. 네. 저는 정책 테마라고 좀 보는 쪽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가 계시니까. 정책이죠. 네. 그다음에 또 우크라이나 재건 바람도 좀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단기 반등 목표가는 써질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참 어려운 부분인데 저는 그 12,000원 정도까지는 좀 상승뷰가 있지 않겠느냐. 근데 좀 유연하게 대응하시고요. 네. 중간에 뭐 보니까 저항선 같은 경우가 보니까 상단에 좀 한 11,500원 정도에 보여집니다. 그래서 레인지 범위로 제시해 드릴 테니까 11,500원부터 12,000원 목표가 제시하고요. 손절가는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 졌죠. 9,800원 뚫리면 한 발 좀 뺐다가 다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잘하신 매수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100점 만점에 99점짜리 투자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수익까지 챙겨 가시면서 100점짜리 투자하시면 될 것 같네요. 단기적으로는 11,500원에서 12,000원 사이에서 수익 챙기시고요. 9,800원 손절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를 분석해내는 전문가님도 대단합니다. 다 해부해버렸어요. 자, 다음은 가보자고 님께서 네. DIT 올려주셨는데요. 오랜만에 수익이 납니다. 12,200원에 사셨고 10%입니다. 뭐 DIT 최근에 수급 빡 들어오면서 쫙 올라가서 19,450원까지 갔었고 약간의 차익이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오늘 밀어붙이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장에 저런 종목이 또 있었네요. 네, 아주 올바르다. 저는 약간 그런 생각했는데 네. 이 부분과 더해서 이제 상승이 또 한번 추가적으로 더 나오는 건지 예,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종영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사가 이제 최근에 그 12,000원부터 우리 챙겨 매수한 가격대에서 급등이 좀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때 그 보고서를 읽어봤는데 예사가 이제 본래 자체는 예사가 이제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관련 검사 쪽입니다. 장비군요. 검사 장비 쪽과 관련된 쪽인데 검사 쪽 어떤 쪽이냐면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웨이퍼 초기 단계에서 어떤 결함이라든가 스크래칭이 발생되는 걸 이제 검사하는 건데, 근데 예사가 검사 기술 자체가 레이저를 통해 가지고 검사하는 거예요. 네. 레이저 기술 자체가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는 HBM 반도체 쪽에 이제 고성능 기술이 필요하니까 연결고리가 좀 있네요. 네, 연결고리가 조금 있어요. 조금 그래서 있네. 일부 증권사 쪽에서 이 정도도 HBM 반도체의 또 수혜주다. 그러면서 이제 요즘 HBM만 붙으면 맞아요. 반도체는 거기서 실적이 뭐 안 나와도 주가 급등하거든요. 맞아요. 네. 이제 그런 유형의 종목입니다. 저는 이거는 왜냐하면 예사 그 내용으로 본다 한다면 일단 약간 저는 테마성이 좀 짙다고 봐요. 이제 그런 재료를 띄워서 보시면 예사가 매출액 단위가 작년도 1,300억 매출액이 좀 많이 나왔어요. 나오기는 55억 흑자인데 올해는 지금 상반기까지 매출액이 지금 약 400억이거든요. 영업적자 24억이고 단기순이익이 7억이니까 7억이니까 이쪽과 관련된 부분이 저는 매출로 이어지기는 쉽지는 않다고 봐요. 최근에 어떤 AI 반도체, HBM 반도체의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강하게 좀 수급이 좀 들어온 게 아닌가. 요즘 시장이 이런 게 통하거든요. 예정에 적당하게 HBM만 붙으면 요즘 뭐 약간의 어떤 개인 투자 같은 묻지마식 투자들이 좀 많거든요.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쪽에서는 약간 좀 골라서 하지 않나 봐요. 약간 HBM 쪽에서는 묻어도 그냥 가는 예, 요즘 뭐 분위기인 것 그런 분위기입니다. 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쪽인데 뭐 기간이 약간 좀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쪽이지만은 예상 시가총액이 지금 3,400억짜리거든요. 상당히 높은 수준이 아닌가, 3,500억 정도. HBM 반도체 부분 관련된 어떤 장비라든가 대표적으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폭발적으로 전망치로 따지면 그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장비에. 예, 일부 좀 움직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전체 차지하는 매출의 비중이 10% 20%밖에 안 되는데 주가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거든요. 현재 시장에 이제 그런 어떤 이슈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차트 흐름 자체는 괜찮아요. 오늘 급등 이후에 기술적 약간 눌림목 조정 이후에 오늘 급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어 보이지만은 이제 그런 어떤 기업 내용을 좀 가지고 있다. 또 시가총액이 3,500억 정도까지 올라왔다. 그런 어떤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시장자님 딱 보니까 이게 12,000원대 증권사 리포트 나오기 전에 아마 그 시점에서 미리 그 전에 사셨나 봐요. 보니까요. 잘 산 거 아닙니까? 예, 그 시점에서 이 시점에서 다 사셨기 때문에 좀 기다릴 수 있는 여유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12,000원대에서 최근에 조정이 만약에 이 종목이 16,000원 아래로 내려왔었으면 추세가 꺾였을 텐데 우리 시장님 이 가격대에 사셔가지고 거의 2만 원 근처 19,500원대까지 가서 안 팔았어요. 이번에 다시 19,500원대 언저링까지 도전을 할 것 같아요. 근데 19,500원을 도전을 하면 요즘 뭐 이쪽이 이슈니까 약간의 또 21,200원 정도까지는 오버슈팅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19,450원 돌파를 못하고 음봉이 떨어진다. 그럼 팔아야겠죠. 일단 밸류에 부담 느끼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비중이 10%밖에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현재 파트로 봐서 약간 돌파 가능해 보여요. 그러니까 25,500원, 1,000원 정도 보시고 앞서 얘기했듯이 19,450원대에서 음봉이 나오면 그때는 팔아야 되고 또 16,000원 이탈한 시점에서는 오늘 최근에 저점 이탈하지 않았으니까 16,000원 이탈한 시점에서 수익 구간이니까 여기에서도 매도하고 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DIT는 19,450원을 돌파하느냐 못하냐 요게 딱 기로인 것 같습니다. 돌파하면 25,500원에서 2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6,000원이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채팅창에서 김민준 전문가님 네. 전생에 궁예 아니셨나는 관심법인가요? 댓글이 올라오는데 관심법. 다음 진단도 우리 궁예를 발동해서 진단 도와드릴게요.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LG 생활건강이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47만 원, 35%입니다. 중간에 추가 매수도 한번 하셨나요? 좀 비중이 했어요. 조금 많으신 것 같아서 그렇군요. 네. 자, 주가가 근데 계속 내려가네요. 어떤 점을 해결해 드릴까요? 추가 매수 하려고 그랬는데요. 네.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얼마까지 내려올 때 추가 매수를 하면 될까 하고요. 알겠습니다. 저희 추가 매수 타이밍 잡아볼게요. 김민준 전문가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뭐 궁예가 되라면 궁예가 되겠습니다. 돼야죠, 시청자님. 관심법 한번 써주시죠. 우선 그 시청자님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퍼센테이지로 지금 35%시잖아요 비중이. 네, 네, 대답은 하실 필요가 여기 좀 단복은 많으시죠? 지금 35%에. 네, 네, 적은 액수는 분명 아닐 것 같아요. LG 생각을 선택하시는 분들을 보면 네. 퍼센테이지로 이제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사생활 보호가 있기 때문에 금액을 말할 필요가 없는데 상당히 그 금액들이 좀 크시고 우리 시청자님 답변에 먼저 그 가려운 부분 좀 긁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추가 매수하는 거 반대입니다. 반대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청자님이 이제 제가 봤을 때 추가 매수를 한다는 게 좀 많이 빠져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조금 수익이라도 내고 탈출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은 절대 좋지 못합니다. 올타기, 추가 매수라는 것은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 때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업황이 좋아지면서 시장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중국 관련주 바람 불었을 때 LG 생활건강은 선택을 받았느냐? 못 받았죠.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LG 생활건강은 너무 방심했어요. 일단 원료 부분도 감익이 많이 됐고요. 북미 쪽에 관해서도 실적이 별로 안 좋고요. 그 다음에 LG 생활건강에 그 차지하는 부분이 면세 파트가 있습니다. 네. 면세 매출 비중도 20%가 급감했어요, 지금요. 20%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좋은 게 없네요. 네, 좋은 게 없죠. 그리고 매출 부분도 15% 정도가 줄었고요. 네. 전체적으로 눈높이가 좀 낮아진 상태인 거죠. 네.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눈높이가 좀 낮아진 상태에서 정상화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정상화하는 과정에 갔을 때 예전처럼 폭발적으로 100만 원 넘어서 140만 원까지 갈 수 있느냐?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2021년에 보시게 되면 8조의 그때 당시 영업이익이 1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엄청나게 좋았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 가이던스가 7조 2천억 원, 5,800억이에요. 그러니까 실적이 반토막 이상 부러졌다는 거죠. 근데 내년에도 최대치로 올라와도 지금 6,90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을 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딱 그 실적의 반토막인데 그러면 시간도 좀 필요하고 눈높이를 낮출 수밖에 없다. 시청자님이 이제 추가 매수를 좀 하시면서 단가는 낮춰왔는데 지금 분명히 시청자님 눈에도 다른 어떤 섹터나 종목들이 보이는 게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물타기를 해서 여기서 기대 승률을 조금 높이지 못한다면 다른 섹터 공략을 해서 차라리 내년 1, 2분기 보면 실적이 좋아지니까 또 성장하는 섹터들은 주가가 올라가니까 더 좋을 것 같고 여기서는 더 이상 추가 매수는 하지 말고 네. 좀 포트 교체 전략으로 접근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어느 가격까지 반등 목표가를 쓸 수 있느냐 네. 우리 시청자님 지금 보유하신 가격까지는 올 수 있습니다. 시간 투자만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가격까지는 분명히 옵니다. 좀 더디게 가겠지만 네. 제가 봐서는 단기간에 아마 40만 원대는 바로 회복을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 불안해 안 하셔도 된다. 단지 이제 47만 원 오면 사람이니까 좀 수익 좀 내고 나와볼까? 보유한 기간이 있으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때는 과감하게 화장품이나 이런 게 좀 중국 관련주에서도 LG생활건강이 좀 소외된다더라. 나와가지고 다른 쪽으로 선회하셨으면 좋겠다. 반등 목표가 47만 원 제시하고요. 포트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추가 감사합니다. 매수는 하지 마시고 매수가에서 꼭 빠져나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1부 종목 진단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2부 공통 종목 SKC 살펴볼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 고정하시고 2부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만 믿고 따라와.